사실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얘기고 어떻게 보면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나중에 결국 최종적으로 두드리는 곳이 불법 사금융, 우리가 흔히 사채라고 부르는 곳이잖아요. 근데 사채업자들, 특히 이 불법 사채업자들의 수법 같은 걸 보니까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? 좀 인간미 없다, 악질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떤 사례들이 있었습니까? 그렇습니다. 이제 소액 생계비 대출을 이제 신청하는 절차가 있어요. 일단 예약을 먼저 해야 하고요. 네네. 그리고 현장을 방문해야 가능합니다. 소액 생계비 대출 주 금융기관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. 아마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바로 팝업창이 2개가 떠요. 근데 한 개는 소액 생계비 대출 안내장이고요. 또 다른 팝업창은 뭐냐? 불법 사금융 피해주의보 안내장입니다. 피해 주의보요. 예.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?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. 예. 지난해만 이 불법 사금융 피해가 10,000건이 넘습니다. 그렇게 많아요? 그리고 1, 2월 2달 동안 올해 접수된 게 지난해보다 2배 늘었습니다. 가장 충격적인 건 이 불법 추심 사례 가운데 성착취 추심 피해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. 성착취 추심 피해요. 이 사례를 직접 들어보면 예. A 씨의 경우에는 이 불법 업체로부터 30만 원 빌리는 조건으로 네. 한 파일 공유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라라고 요구를 받았습니다. 요구대로 응해서 예. 여기에다가 연락처, 자신의 사진을 전송했더니 상환일이 경과하니까 이 불법 업체가 음란물에 A 씨의 사진을 합성했습니다. 합성을 했어요? 예. 그리고는 그것을 A 씨 가족, 지인, 직장 동료에게 전송을 한 겁니다. 악질적이네요, 진짜. 이거보다 더 악질적인 예. 건 두 번째 사례인데요. 예. 생활자금이 필요했던 B 씨의 경우에는 알몸 사진 찍어서 보내면 30만 원 바로 전송해 주겠다. 이 약속 믿고 네. 바로 이제 사진을 보냈더니 원금 포함해서 이 알몸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라는 이제 협박을 하면서 무려 연 4,000%가 넘는 고금리 이자를 받아낸 겁니다. 4,000%요? 이게 수치심이잖아요. 이게 너무 심하네요. 몸캠 피싱이라고 해서 네. 정말로 이 사적인 이 30만 원으로 시작해서 알몸 사진 믿기로 이제 4,000배가 넘는 이제 이자를 챙긴 셈인데 이건 사기를 넘어서 범죄거든요. 그렇네요. 이 디지털 성범죄입니다. 피해를 당하지 않는 게 가장 최선입니다. 그래도 만에 하나 피해를 당하셨다면 빨리 이 사진이 확산되기 전에 이제 경찰에 신고하고 이걸 막아야 합니다. 내려야 되거든요. 그렇죠. 참 30만 원 지금 정말 급한 네. 정말로 이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제 이럴 거예요. 혹자들은 야 카드만 가져도 100만 원 내외는 바로 인출이 가능한데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할 텐데 이분들은 연체가 있거나 예. 소득이 있거나 정상적인 금융생활 자체가 불가능하신 분들이에요. 그러다 보니 이런 아주 절박한 심정을 악이용하는 그런 이제 나쁜 사람들이 있는데요. 이거는 정말 철퇴를 좀 놔야 될 것 같아요.